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이모저모를 여러분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 노신 하미드의 토크를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With his work, with his reputation, with what's happening in terms of the response to Both words meaning more than she once thought they did, each having two sides to itself. 일단은 숙소로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노신 하미드 토크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읽은 주저하는 근본주의자라는 이 책은 이제 2012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노신 하미드 책을 처음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파키스탄 출신의 남성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와서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유명한 컨설턴트가 되거든요. 내가 그 주류 사회에 섞여가는 느낌, 그리고 점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와중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어떤 아웃사이더가 완전 핵심 메인스트림에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다가 이제 어떤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 주류 사회에 있는 여성과.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9.11 테러가 터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주인공 남자가, 그러니까 파키스탄 출신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다 위험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주인공도. 그러면서 이 남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직접 겪게 되는 어떤 일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사랑한 여자와의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그 소설의 형식이, 이게 그 이야기를 그냥 쭉 회상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한테 들려주는 구어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대가 누군진 몰라요. 상대가 누군진 모르는데, 당신 거기 앉으시게,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서는 이게 아주 유명하지, 걱정하지 말고 드시게,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건너갔을 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그 형식 자체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스포일러라서 말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면 이 소설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정면 승부를 하는 책인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정면 승부를 하는 소설이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프로파간다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읽는 사람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방식으로 아주 잘 쓰여 있거든요. 이래서 유명하구나, 이래서 북화상 후보에도 많이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되게 추천할 만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 와서 도착을 해서 이 소설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타지에 잠시 나와 있는 입장에서 또 재미있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감상을 느끼면서 읽은 소설이었고, 이제 오늘 토크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보니까 이제 이 토크 주제가 A Radical Politically Engaged Fic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소설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최근작을 제가 읽지를 못했는데, 이제 최근작 같은 경우에도 The Last White Man 이라는 책인데, 여기서도 이제 소재가 그 주인공이 백인 남성인데 일어나 보니까 피부가 갈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단히 벌써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재잖아요. 그렇게 쓰는 순간 사람들은 인종 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그런 불편한 주제, 인종 같은 불편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걱정거리도 생기게 되죠. 내가 뭔가 평가당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책을 읽을 때는 거울처럼 작동을 해서 독자와 저자가 협업을 해가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어떤 책을 읽는 일이 그 독자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장 말고도 Exit West라는 이제 서쪽으로 탈출하다 뭐 이런 소설이 있는데 이건 2017년작인가 봐요. 찾아보니까 이것도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주저하는 근본주의자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일에 대한 그 주인공의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가질 만한 마음가짐, 그런 정체성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잖아요. 이제 작가 자신이 쓸 때도 각 캐릭터에게 이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일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발명하기 때문에 다른 정체성도 발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이런 데서 이제 탈출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나보내는 사람들, 뭐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소설로 쓰면서 이런 좀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설을 쓰면서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소설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토크 자체보다 소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토크는 아무래도 이제 소설을 다 읽고 들어야 재밌었을 것 같고 주저하는 근본주의자 책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같이 탐방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서전 첫날이었고 첫날이어서 이제 그 출판 관계자들만 입장을 할 수 있는 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뭐 3개밖에 참여를 안 했지만 굉장히 활발한 정말 세미나와 렉처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모토인 그 뭐 transform, transfer, translate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포럼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이 진행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책 세상에 내가 와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약간 뭐랄까 지금 타지에 와 있어서 조금 긴장하고 낯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의 밖에 있을 때보단 조금의 어떤 안전감 같은 걸 느낀 것도 있었고 되게 재미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세계 최대의 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여러 면모를 통해서 대리만족도 조금 하고 책에 대한 또 출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이라도 어렴풋이라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탐방은 마쳤고요. 도서전의 주말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오늘은 도서전 4번째 날 토요일입니다. 이제 주말 동안은 일반인 관람객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겁나 많아요. 확실히 일반 관객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 굉장히 옆에서도 소리 들리나요?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확실히 이 출판 관계자들만 있었던 처음 3일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말에는 또 주말만의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11시에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북토크가 있기 때문에 파빌리온에 가서 북토크를 볼 거고요. 제가 아직 애프터라이프스를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아직 다는 못 읽었지만 북토크 듣고 이제 내일 비행기 타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 마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4일차 한번 보시죠. Siempre también creo que hoy, en esta posibilidad. Also ich kann das, glaube ich, bestätigen, wenn's Man kann es auch anders formulieren. Ein disziplinierter Mensch. Kein Wunder, dass Thomas Mann, der sich immer von dem menschlichen Namen aussagen,
근데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무슨 뭐 찍을 수가 없어요. 일단 부스 자체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보다 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강연 같은 이벤트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책을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책을 파는 곳은 거의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 서울국제도서전에서처럼 이렇게 돌림판에서 뭐 이렇게 상품 주는 거나 아니면 저자 사인회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코스프레를 한 학생들도 많았어요. 하울도 봤고 강철의 연금술사도 봤거든요. 근데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코스프레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nd in some instances, that was relation enough. His mother was a countryman. Khalifa's father met her when he was working on the farm with a big Indian landowner, 2 days' journey from the town, where he stayed for most of his time in life. Khalifa did not look Indian, or not the kind of Indian that you used to see in that part of the world. His complexion, his hair, his nose, all favored his African look, but he loved to announce his lineage when it suited him. Yes, yes, my father's an Indian. I don't look it, man. He married my mother and stayed loyal to her. Some Indian men play around with African women until they're ready to send for an Indian wife and then abandon them. My father never left my mother. 압둘라 자크 구르나의 북토크 내용은 일단 처음에는 뭐 노벨상을 예상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제 당연히 예상 못했다. 그래서 많이들 그 노벨문학상 받으신 분들이 후기로 이제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Afterlives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르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굉장히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가진 상태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압둘라 자크 구르나의 문학 세계에 일관되게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아프리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첫 대답이 home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는 장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오더라도 마음속에서 당신을 떠나가지 않는 어떤 장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본인에게 그런 의미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식민지화 되었던 국가의 어떤 국민들,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홈랜드의 기억, 고향의 기억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북토크에서 굉장히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이 Afterlives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독일이 식민 통치를 하러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등장 인물들에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그런 변혁 속에서 이 인물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소설의 주제가 될 텐데 한 리뷰를 보면 이 소설 속에서 압둘라 자크 구르나가 이 멀티컬처럴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식민지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구르나가 그렇다. 이게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기시키는 것은 중요하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화된 설명들, 굉장히 그 정제된 설명들 이런 것들이 많아 왔는데 사실 아프리카는 굉장히 복잡한 곳이고 이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소설인데 스와힐리어도 나오고 아랍어도 나오고요. 인디언 언어, 뭐 독일어 등등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번역자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토크에 모더레이터, 구르나, 번역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하신 분도 여러 가지 번역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풀어주셨고 사실 이게 지금 독일에서 있는 도서전이잖아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 통치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의 잔인성이라든지 폭력성, 범죄 이런 것들이 매우 적나라하게 이제 그냥 정말 그대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독자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구르나의 설명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빠른 호흡으로 이 폭력성에 대해서 쓰는 부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식민지 역사에 대한 렉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 내러티브를 침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역사 강의 같은 게 돼버리니까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주되 궁금하면 가서 찾아봐라 정도의 이제 힌트를 주고 싶었고 진짜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끔찍한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캐리온을 했는가 어떻게 살아나갔는가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두고 개인의 삶이 있으면 그 뒤에 굉장히 큰 역사적 노이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나가는가 이 얘기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런 폭력적인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내러티브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 관점에서 많이 서술이 되어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식민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학들이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뭐 통치한다. 이제 뭐 who's the boss? 이제 우리가 보스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식민지 밖에서 식민지를 들여다보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제 식민지 문학들이 굉장히 제한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들이 나와 왔고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개인들,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워져 왔었기 때문에 작은 사람들 개개인의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번역하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자에게도 당신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신경이 쓰였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신경이 쓰였고 계속해서 자신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독일인이고 백인이고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본인을 많이 도와준 흑인 동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면서 번역을 해 나갔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어쨌든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일단 번역을 잘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세컨더리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번역을 굉장히 솔리드하게 하고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르나라는 작가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질문인 거죠. 당신은 영국 저자인가? 아프리카 저자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저자인가? 라는 질문을 모더레이터가 했을 때 이 답변의 제일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내가 영국 사람처럼 보이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처럼 보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인이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영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식의 이름이나 라벨을 붙이는 거는 뭐 어떤 분류를 하는 데에 유용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많은 걸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한대요. 뭐 그래봤자 어떤 지정학적인 정보만을 줄 뿐이지 그게 그 저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분명히 아프리카에서 왔고 아프리카 저자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을 소개할 때 뭐 영국을 베이스로 하는 아프리카 저자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아프리카 저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개들을 막 본인이 나서서 거절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whatever 뭐 어떻게 소개해도 상관없다. 뭐 물론 나한테 뭐 남미 작가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영국 저자, 아프리카 저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류하는 범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저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말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실존 인물의 삶을 좀 참고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에도 그 에피소드가 등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답변을 조금 더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르나의 북토크까지 들었고요. 이제 저는 도서전을 더 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번 도서전 주제가 Translate, Transfer, Transform이잖아요. 그래서 번역에 대한 세션을 몇 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좀 다양하게 둘러보고 살펴보고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 태어나서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 실물 처음 보거든요. 너무 신기했고 제 자신에게도 또 겨울서점에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재밌고 신기한 색다른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 먹으면서 잠깐 여담을 하자면 그 압둘라자크 구르나 북토크가 이제 독일어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더레이터는 독일어로 말을 하고 그거를 그 동시 통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헤드폰을 끼고 그걸 듣는데 동시 통역은 영어로 들리고 구르나는 영어로 대답을 하고 저는 그거를 한국어로 받아 적는 네, 정말 어떤 완전 경계를 넘나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북토크를 들으면서. 점심은 비건의 자랑인 팔라펠과 후무스. 그래서 메모해 놓은 거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난리도 아니죠?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로 쓰다가 막 영어로 쓰다가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이제 들리는 대로 번역을 하면서 쓰면 느려지니까 이제 막 빨리빨리 쫓아가다가 너무 맛있네. 진짜 끝. 안녕.